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가지 이상 언어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노화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를 늦춘다는 대규모 국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외국어를 배우거나 사용하는 것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뇌 건강을 지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연구는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의 아구스틴 이바네즈 교수를 중심으로 스페인 바스크 인지 뇌언어 센터, 칠레 아돌포 이바네스대, 하버드 의대 산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이 참여했습니다. 연구팀은 유럽 27개국에 거주하는 51세부터 90세까지의 성인 86,149명을 대상으로 방대한 건강 및 생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각 참가자의 실제 나이와 건강 상태, 기억력, 교육 수준, 소득, 생활 습관 등을 종합해 생체 행동적 연령 격차를 산출했습니다. 실제 나이에 비해 건강 지표가 젊으면 지연 노화, 반대로 더 늙은 상태면 가속 노화로 분류했습니다. 그 결과 단일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보다 가속 노화를 겪을 확률이 약 2배 높았습니다. 단면 분석에서는 다언어 사용자의 가속 노화 위험이 54% 낮았고 장기적으로 추적한 종단 분석에서도 3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연령, 성별, 소득, 교육 수준, 대기 오염과 정치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변수를 통제한 뒤에도 일관되게 유지됐습니다. 즉, 외국어를 꾸준히 사용하는 습관 자체가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다언어 사용이 뇌의 인지 예비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여러 언어를 오가며 사용하는 과정에서 뇌가 다양한 회로를 활성화하고 이로 인해 인지적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영어와 프랑스어를 번갈아 쓰는 사람은 뇌의 여러 부위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셈이므로 뇌기능 저하가 더디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 뇌 건강을 지탱하는 신경활동의 원천이라며 노년층에서 외국어 학습과 다언어 환경을 장려하는 것이 건강한 노화를 위한 공중보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다언어 사용이 노화를 직접적으로 늦추는 원인인지 혹은 사회적 활동성과 인지적 자극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다언어 사용이 더 많기 때문인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노숙인의 삶을 바꾸는 태양광 배낭이 등장했습니다. 전력 접근성이 낮은 거리의 삶 속에서도 자립과 안전을 돕기 위한 새로운 기술 지원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 과학 전문 매체 뉴 아틀라스는 최근 캘리포니아의 비영리 단체 홈모어 프로젝트가 개발한 메이크시프트 트래블러를 소개했습니다. 이 제품은 태양광 패널이 달린 백팩 형태의 노숙인 지원 키트로 물리적 보호와 기술적 지원, 안전 확보를 한 번에 해결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홈모어 프로젝트의 설립자 잭 클라크는 노숙인과의 대화에서 많은 이들이 스마트폰은 있지만 충전이 어렵고 소지품 도난이나 파손 위험이 크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충전 백팩을 고안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0월 첫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25개 도시의 노숙인들에게 1,200개 이상이 배포됐으며 올해 말까지 2,000개의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재활용 물병 소재로 만든 방수회피를 사용해 내구성을 높였으며 4와트급 다결정 태양광 패널이 내장된 1만 밀리와트시 보조 배터리에 연결돼 있습니다. 완충에는 햇빛 4시간에서 6시간, 또는 일반 야외광 1, 2일이 필요하며 완충 시 스마트폰 2, 3회 충전이 가능합니다. 기본 구성품 외에도 우레탄 코팅 나일론 베개, 도난 방지 잠금 지퍼, 텐트, 침낭, 비옷과 라디오, 손정등, 양말, 위생키트, 물병 등 필수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나올 5세대 모델에는 야간 시인성을 높이는 반사판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 배낭은 단순한 생존 키트가 아니라 기술적 자립 도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스마트폰은 노숙인에게 일자리 검색과 행정 서비스 접근, 응급구조 요청 등 사회 복귀를 위한 필수 수단입니다.
그러나 전기 접근이 어려운 노숙 환경에서는 스마트폰이 무용지물이 되기 쉬웠습니다. 홈모어 프로젝트는 이 배낭형 충전기는 주거를 마련하기 전까지 노숙인이 기본적인 생활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도록 돕는 마지막 배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저소득층과 노숙인을 대상으로 저가 스마트폰과 통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노숙인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양광 충전 백팩은 노숙인 복지와 친환경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공공지원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관광지에서 소매치기와 관광객 대상 사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행 전문 매체 트래블빙거가 2025년 기준 전 세계 도시의 여행 후기와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피해가 급증한 국가는 태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중국 등 6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은 태국 방콕으로 올해 전 세계에서 소매치기와 사기 신고가 가장 많았던 도시로 꼽혔습니다. 여행 후기 1000건 중 9.82건이 절도나 사기 관련 내용이었으며 특히 왕궁은 세계에서 범죄 신고가 가장 많은 관광지로 지목됐습니다. 왓포, 짜뚜짝 주말시장 역시 주요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푸켓에서는 제트스키 요금 바가지, 파타야에서는 가짜 상품 판매와 부당요금 택시가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 소매치기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영국 여행객 100만 명당 478건의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로마의 판테온과 트레비 분수,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 밀라노의 두오모 등이 대표적인 위험지로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카르타비아 개혁 이후 처벌 부담이 줄어들면서 범죄자들이 더 대담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카르타비아 개혁은 이탈리아의 형사사법 제도 전반을 개편한 법 개정안으로 재판 효율성과 인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 경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도가 약해져 이탈리아 내 소매치기와 절도 범죄가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에펠탑, 루브르, 몽마르트르 등 파리 명소를 중심으로 소매치기 범죄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 이후 관광객이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미국 대사관은 지하철 내 소매치기 주의를 당부하는 별도 경보까지 발령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라 람블라스 거리는 소매치기 핫플로 악명이 높습니다. 영국 여행객 100만 명당 111건의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붉은빛 거리와 국립미술관, 안네 프랑크하우스, 반고흐 미술관 등도 절도 사건이 잦은 지역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베이징이 새롭게 위험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단체 관광객이 아닌 소규모 여행객을 노린 사기와 절도가 크게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명품 가방이나 고급 캐리어는 범죄자들에게 표적 신호가 된다며 불필요한 고가 물품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여권, 비행기표 등 주요 서류는 사전에 복사해 스마트폰에 백업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백팩 대신 몸 앞에 멜 수 있는 가방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대학교 에머스트 연구진이 26개 언어로 대형 언어 모델의 긴 맥락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벤치마크 원 룰러를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어는 전체 26개 언어 중 22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긴 문서로 갈수록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벤치마크는 최대 12만 8천 토큰 규모의 긴 맥락을 평가할 수 있는 최초의 다국어 테스트로 오픈AI, 구글, M2그룹 등 주요 기업의 모델이 참여했습니다. 한국어 성능은 26개 언어 중 22위로 폴란드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연구진이 실시한 니드린 헤이스텍 과제에서 한국어는 중국어, 타밀어, 스와힐리어 등과 함께 하위권으로 분류됐습니다. 반면 폴란드어는 평균 정확도 88%로 1위, 영어는 83.9%로 6위였습니다. 영어와 중국어가 대형 모델 학습의 주 언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입니다.
연구진은 폴란드어 등 슬라브어, 로망스어 계열 언어가 높은 성능을 보인 것은 위키피디아 문서량, 라틴 문자 사용, 문장 구조의 단순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맥락 길이에 따른 격차는 더욱 뚜렷했습니다. 맥락이 8,000 토큰일 때 상위 5개와 하위 5개 언어의 정확도 차이는 11%였지만 12만 8천 토큰으로 늘어나면 34%로 3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긴 문서일수록 비영어권 언어의 성능 저하가 극심해진 것입니다. 한국어는 위키피디아 문서수 기준 약 70만 개로 저자원 언어에 속하지 않지만 긴 문서 처리에서는 저자원 언어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긴 맥락 확장 학습 데이터셋에 한국어가 거의 포함되지 않아 모델이 해당 언어의 작문 구조를 충분히 학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시문 언어가 성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어 맥락에 한국어 지시문을 사용하자 정확도가 91%에서 71%로 20% 급락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어 맥락에 영어 지시문을 사용하면 성능이 61%에서 77%로 향상됐습니다. 이는 모델이 영어 기반으로 최적화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구팀은 답이 없다라는 선택지만 추가해도 성능이 무너지는 현상도 발견했습니다. 오픈 AI의 O3 미니 하이 모델은 영어 기준 12만 8천 토큰에서 정확도가 32% 하락했습니다. 실제 답이 존재하는데도 없음으로 응답하는 오류가 잦았고, 이는 긴 맥락 추론에서 불확실성 판단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어 빈도를 찾는 단순 과제에서도 모든 모델이 고전했습니다. 영어 기준으로 가장 빈번한 단어 10개를 찾는 문제에서 평균 정확도는 31.5%에 불과했습니다. 긴 문맥에서는 대부분의 모델이 1% 미만의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연구진은 대형 언어 모델이 다국어, 특히 비영어권 언어의 긴 문맥 이해에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다며 실제 업무에서 자주 필요한 긴 계약서, 회의록, 논문 요약 등에서 이런 격차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